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수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그러면 수자원은 어떨까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요 대륙별 1인당 저장 수자원을 유네스코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미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호주, 남미, 유럽.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아시아가 어디일까요? 중동, 북아프리카. 중동이 사막지대가 많아서 사실 물이 없는 것 같지만 유럽 바로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중미, 그 다음이 아프리카. 결국 아시아가 매일 꼴찌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매년 1인당 재생 가능한 수자원은 어떨까요? 1위는 그린랜드입니다. 그러면 180여 개 국가 중에 한국은 146위입니다. 미국의 14%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외국의 문헌을 보면 한국은 정말 수자원 빈국입니다. 각 대륙별 수자원 이용도를 보면요. 지금 7%에서부터 75%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7%인 데가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있을까요? 75%인 데가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무조건 댐 건설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7%인 데가 제일 자연이 보존이 잘 된 곳으로 돼 있고 잘 사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디냐면 아프리카가 7%고요. 75%가 유럽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은 지난 500여 년 동안에 각 대륙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갖다가 유럽에다가 몰아놔가지고 지금까지도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로 넘어가서 했기 때문에 69%. 그 다음에 또 유럽 사람들이 또 영국 사람들이 호주 가가지고 49%. 그러니까 유럽 문화권은 하천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놔두질 못해요. 유럽의 하천의 80%가 인간의 손으로 변형되었고 습지의 80%가 훼손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자원을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에서 비싼 돈을 주고 유럽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을 가는 이유가 다 이 사람들이 자연을 갖고서 그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또 좋은 역사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걸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남미가 33%. 그러면 아시아는 얼마냐? 2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얼마? 25%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2년에 OECD의 환경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물 부족 34개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냐? 제일 첫 번째는. 그러니까 34개 OECD 국가 중에 물 부족 제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 대한민국이에요. 또 수질 악화에도 또 가장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미래 후손들을 위한다면 자연 그대로 놓아둬야 될까요?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처럼 자연을 활용해야 할까요? 한 한국인이 본 한국의 수자원 관리를 이렇게 썼어요. 해마다 태풍과 싸우면서도 그 다음에도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는 대자연과 맞짱뜨는 엄청난 종족이라고 했어요. 이게 비웃는 걸까요? 아니면 존경하는
걸까요? 사실 이 외국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전 세계 인류 대학의 1등을 독차지하는 엄청나게 영리한 종족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자기 나라의 상황을 보고 한국을 보니까 너무나 바보라는 거예요. 물 관리 바보 국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좋은 자원을 그냥 바다에다가 버리느냐. 여러분들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 부피를 하면요. 한국 사람들 고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고기 1kg하고 햄버거하고 쌀 1kg하고 청바지하고 4개 중에 어느 것이 제일 물을 많이 필요로 할까요? 1kg의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15,500리터의 물하고 16kg의 곡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식을 하면 할수록 사실 자연훼손이 많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요, 이 3개 중에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청바지입니다. 청바지는 이것이 이거를 씻기 위한 물이 아니라 이거를 만드는 그 목화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들기 때문에 11,000리터가 들고요. 쌀 1kg이 3,000리터. 햄버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까요? 여러분들 500리터짜리 물병 있죠? 그게 5,000개가 필요합니다. 2,400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요 조그마한 주먹만한 햄버거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량하고 물을 보면 곡물 자급률이 25%, 주식 자급률이 54%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안 하면 굶어 죽는 거죠. 저희가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외화를 가져오지 않는 다음에는 국민의 한 절반 정도는 기아선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수입으로 팔당댐에 190개 용량의 해외 수자원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계속 더 댐 건설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환경단체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누구의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대통령이 환경단체가 반대한다고 분명히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냥 나 5년만 하면 끝이야. 그리고 좋게 하고 말로만 하고 SNS로 말로 해서 국민들 행복하게 한다고 해놓으면 과연 그 대통령이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결국은 5년은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 조용하니까. 왜냐? 같은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같은 편이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결국 5년 뒤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먹거리가 사라져가지고 모든 후손들이 다 해외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들이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1인당 매일 섭취하는 음식 만드는 데 필요한 물.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거, 3끼를 먹는 데 필요한 물이 얼마냐 하면 채식주의자들은 2,700리터예요. 그게 뭐냐면 욕조 8개를 받은 물이에요. 육식을 좋아하는 분은 얼마냐? 욕조 15개의 분량의 물을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욕하고 화장실 쓰고 마시고 하는 이런 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물이 그냥 항상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이 없으면 그 찬란했던 문명들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야 문명이 그렇고 앙코르와트에 있는 그 찬란한 문화도 결국은 물 부족 때문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팔당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이 세계 10대 경제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수도권 2,600만 명이 사는 이곳이 팔당댐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1966년 그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이거를 안 만들었으면, 팔당댐을 안 만들었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1970년대 북한보다 못 살았을 때 그대로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다들 너무나 이제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민주화가 이제 다 끝나고, 자, 이제 우리 민주화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할 게 없으니까 환경 운동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환경 파괴라고 못하니까 대통령들이 다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2002년에 람마순과 루사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270명이 죽거나 실종당하고 6조 1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이 사진이 부산시 북구 함영동의 낙동강 하류입니다. 이 보세요. 비닐하우스가 다 잠겨있죠. 그러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주요 선진국의 홍수 피해 지수를 보면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이태리, 한국이 있는데 여기는 제일 좋은 나라예요. 이쪽은 정말 바보 국가죠. 맨날 홍수 피해만 당하니까. 또 거기 홍수만 있는 게 아니라 가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느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한국은 어디일까요? 한국은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하게 자료를 놓고 보면 한국은 지금 계속 홍수 피해, 가뭄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국토 개발을 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가만히 환경단체처럼 가만히 놔두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개발을 해서 그거를 더 좋은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후손들이 더 잘 살게, 여러분들도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홍수 및 기후변화에도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에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김대중 정부는 말년에 수해 방지 대책 백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42조 8천억 원입니다. 4대강이 22조 2천억 원이었는데 그거에 거의 2배 정도 되고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11년까지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수계 종합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4대강이 4대강에 정비를 하는데 10조 2천억 원. 하천 제방 보강, 이것도 4대강에 속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용 저수지 등 농경지 수해 사업, 이것도 바로 4대강 사업에서 들어가 있고요. 신규 댐 등 댐 사업이 5조 6천억 원이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댐을 건설해야 된다는 거는 전문가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환경단체가 못하게 하니까 지리산에도 댐 건설을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데 30년 동안 계속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상황에서 환경단체가 댐 건설을 못하게 하고 대통령들은 그저 나 5년, 4년만 하면 끝이야. 그러고 그냥 미적미적거리다가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수배제라는 거는 빗물이 고여서 밖으로 강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 그 펌프를 가지고 이런 배제하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결국 4대강의 상당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국토부에서 보면 같은 직원들이 계획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사업을 하겠어요? 결국은 과거서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하는데 4대강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많은 것을 끼워 넣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2003년이 어떤 때였느냐 하면요, 많은 국책사업들이 모두가 다 중단 상태에 도달했어요. 왜냐?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이제 자기네들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밀어서 대통령을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사건건 정부에 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 보면 도롱뇽, 여러분들 천성사의 도롱뇽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쁜 거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정사가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공청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터널이 200m, 300m 밑을 지나가는데 그 부근은 그
지하는 국가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때서부터 들어놓기 시작하고 이런 세계에서 가장 오랜 단식을 하신 이런 분이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지금 2003년에 벌어졌고 200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종도 신공항도 계속 문제가 됐었죠. 새만금 이것도 91년에 시작했지만 계속 환경단체 반대. 지금 그 다음에 양양 양수 때문에요. 여러분들 2011년인가 12년에 단전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오후 3시에 이 양양 양수댐에서 발전을 했는데 이 물을 너무 일찍 쓰는 바람에 단전이 됐다는 거예요. 819m 낙차라는 거는요. 여기서 발전을 했다가 밑에 댐에서 밤에 안 쓰는 전기는 다 버리는 겁니다. 그 전기를 가지고 다시 위에다가 물을 모아뒀다가 이 낙차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이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연어가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또 지연을 시키는 겁니다. 환경단체 물론 연어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단전이 되면 수출하다가 단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어가 중요하냐 인간이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그 아끼는 후손들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지 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결정을 하게 만듭니까? 한탄간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획을 계속했는데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건 완전히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홍수 조절지로 한 2주일 정도만 홍수 날 때만 물을 저장하는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 사업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 또 아시다시피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에서 온 환경단체들이 주민들 선동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경주시로 가가지고 경주시가 얼마나 지금 득을 보고 있습니까? 사패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슨 수양 생활 방해한다고. 아니 터널이 있는데 터널 뚫어서 차가 지나가는데 그게 수양 생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이걸 하는데 정부에서 15억씩 사찰마다 보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15억인가 20억.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주지 스님 1억. 그 다음에 재정 스님 8천만 원. 무슨 스님 5천만 원. 이렇게 개인 통장으로 막 들어갔는데 어느 한 스님이 의정부 경찰서에다 고소장을 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전혀 피해도 없는 절에 왜 돈을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돈 다 회수해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죠. 더군다나 여기에 앞장섰던 이 보성 스님은요.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행동이 정말 이거 내가 볼 때 후회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안 없는 환경운동은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와중이 되니까 결국은 뭐 했느냐. 계획은 거창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만 잘해놓고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해본 사람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을 해본 사람은 그래 이거 안 해야지. 그러면 묵묵히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누가 잘 됐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63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1조 9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또 발생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거창하게 2003년에 했던 수해방지 대책이요. 실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이 수문학의 원로 교수님이죠. 저도 이 책 가지고 배웠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면 수해 방지는 국가의 최우선 기본 책무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런 태풍을 막 맞는다는 건 이거 국가의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치수 방지 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참여하라고 그래, 참여정부라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사업 계획을 했어요.
10년 동안에요. 87조 4천억 원입니다. 이건 4대강의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하천정비, 이게 바로 4대강에 들어가 있는 거고. 유역 종합 치수 계획도 세우고, 저수지 등 농업용 노후 수리 시설 개보수. 그렇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이런 거는 사실 과거서부터 해왔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결국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지만 일을 해보질 않았으니 추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또 뒤편에다 놔둔 거예요. 이 신국가 방제 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것도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이거하고 4대강 사업하고 다르다고 그러는데 댐 건설 사업 적기 추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뭐냐? 댐을 건설을 안 하면 도저히 우리가 홍수 가뭄을 방지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댐 건설을 반대를 하니 대통령들이 국민들을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일 용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4대강 계획에서 16개의 보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야, 정말 댐을 건설을 못하면 유럽처럼, 유럽은 20km마다 보하고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유럽처럼 대한민국도 강에다가, 4대강에다가 그냥 보를 건설을 해서 물을 모아두자. 그래서 저는 이런 찬성을 한 겁니다. 이 외에 또 기존 댐 치수 능력 증대 사업 적기 완료. 이것도요, 2007년에 했는데 지금 남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수정공사에서 뭐라고 하냐. 이건 4대강 사업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미리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2007년서부터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어떠냐. 환경단체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환경단체, 시민단체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니, 제가 볼 때 국민들 정말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선동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홍수 방어 능력 증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이 바로 그런 겁니다. 4대강 사업 하는데요, 이 반대하는 교수들이 열심히 문헌을 찾아가지고 뭐라 그랬느냐면, 미국에서는 800여 개의 댐을 하고 보를 제거를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댐하고 보를 건설하려고 그러느냐. 이거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빠뜨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리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0만 개에서 250만여 개의 댐하고 보가 있어요. 미국에는. 서울 시민의 4분의 1 정도만큼의 보하고 댐이 뜬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건설을 했겠어요. 왜?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15m 이상이 제일 큰 거죠. 이거는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조그만 거예요. 어떤 거냐면 791개 댐을 2008년에 제거를 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 저희 그 도남동에요. 삼성교 도남동 그쪽에 있는 개천도요. 옛날에 이런 보가 있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이 보가 생각이 나요. 지금 그거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제거해놓고 이게 하나입니다. 이런 게 부지기수예요. 근데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안 하고 그저 미국에 지금 800여 개가 제거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를 바로 지적 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환경단체, 또 환경운동한다는 그런 환경운동 전공 교수들. 또 어떤 데는요. 아니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때서부터 있던 댐인데 왜 이거를 제거를 하려고 그러냐. 나 반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거 후에 새로 건설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댐 제거를 함으로 해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멸종위기종이었던 그 천여 마리의 물고기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부작용이 뭐가 있느냐면 수력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건 청정 에너지인데 자연을 잘 활용해서 해야지. 석탄을 안 쓰고 하면 오히려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기필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력 발전은. 그 다음에 댐 건설이 형성된 습지가 소멸되고 댐 제고의 복원에 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 하나는 수변 공간의 손실로 토지가 가치가 하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낚시나 보트 등의 레크레이션과 호수로서의 관광 가치 손실도 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댐 건설을 위해서 50년에서 100년 가까이에 걸쳐서 형성된 생태계가 다시 그걸 댐을 없애버리면 흔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댐 제거가 대부분은 생태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물고기가 뭐 한 10만여 마리 통과할 수 있도록 제거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도를 주로 하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호하고 댐 제거 이유로. 첫 번째는 유지 보수 비용이 편익 비용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호하고 댐이 미국에서는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구조상 위험할 때. 이거는 도저히 놔두면 하류에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한 거고요. 이 목적이 제일 많아요. 원래 목적이 사라졌을 때. 지금 기업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가지고요.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댐가포는 광산용으로 건설됐는데 광업의 쇠퇴로 제거된 것도 있고요. 제지 공장도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함으로 해서 필요가 없으니까 또 한 거. 그래서 기업용 댐으로 도산 업종 병용으로 제거. 위락시설이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00여 개의 댐 제거는요. 사실은 이런 쓸데없는 것들, 노후된 것들, 나무로 지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 팔당댐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일어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1966년에 건설을 안 하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 때 이거 건설을 하려고 했으면 건설할 수 있었겠어요? 어떤 대통령이 나서서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해놓은 것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만큼 살게 된 것도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만들어놨던 기초설비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더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럽을 벤치마킹을 해야죠. 유럽은요, 사실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습지의 80%가 훼손이 됐으니까 지금은 뭐에 투자를 하냐면 습지를 복원하는데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경단체나 환경운동하는 교수들은요,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저희는 벌써 유럽 사람들이 한 그 500년 동안의 국토개발이라는 거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애인데 대한민국은 수자원에 있어서 개발에 있어서 걸음마 단계인데 뛰니까 넘어진더라. 유럽 사람이 뛰면 넘어지니까 너 어른 되면 안 돼. 이런 논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한 이유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댐 건설이 지연된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 최선이냐. 결국 제일 쉬운 거는 4대강 안에 돌을 만들어서 물을 확보를 하고 준설을 해서 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 면적을 넓히자. 그러면서 물이 많아지면 수질이 개선되고 또 생태계도 살아나기 때문에 좋고요. 또 하나는 각 지역마다 사실 4대강을 끼고 있는 그 지자체는요.
다 찬성을 했습니다. 서로 해달라고. 하다못해 영산강 지역은 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도 앞으로 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한 노 부부가 15,000불, 한 1,800만 원을 들여가지고요. 유럽에 8일 동안 하천을 따라 크루즈를 하는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디오를 하고 사진들을 받아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떠냐? 관광을 가도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설악산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려고 해도 케이블카 못 찍게 하고, 어디를 가든 케이블카를 못 타면, 지리산 가도 케이블카를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하면 시간 없이 그냥 아주 관광하는 사람들이 지리산 보고 돈 쓸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그 산과 강을 볼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유럽처럼 개발을 하지 않으면 먹거리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해외 생활을 지금 33년째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은 사실 경부 고속도로와 같이 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작정 반대를 하는 그런 교수들, 환경단체의 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저는요, 사실 이 정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1985년에 영국에 유학을 간 이유도 템스강의 하천 복원을 배워가지고 한강에 적용을 하겠다고 해서 영국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한국이 미래를 위한 이 사업의 하나가 바로 4대강 사업이었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4대강을 자원으로서, 성장 동력으로서 더 활용을 해서 여기에 배를 띄우고 여러분들 유람선을 띄우고 크루즈를 띄워가지고 한류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면 그 안에서 자연이 또 우회하고 획득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강 르네상스도 참 안타까운 게 여의도에 배를 정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인운하, 아라뱃길이 지금 계속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반대,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